오늘 발표할 논문은 Understanding Host Network Stack Overhead라는 논문이고 시그컴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그 호스트 네트워크 스택의 오버헤드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한 20년 동안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 CPU의 성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리눅스 스택을 최적화한다든지 유저 스택에서 이제 직접 NIC를 사용한다든지 RDMA를 통해서 카피를 줄인다든지 하드웨어 오프로딩을 통해서 특정 기능을 하드웨어에서 실행한다든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잘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하이 밴드위스를 계속 지원을 할 거고 앞으로 점점 밴드위스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의 병목이 커지고 이 논문에서는 이 현재 커널 네트워크의 CPU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네트워크 스택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논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의 데이터 패스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더 사이드하고 리시버 사이드 두 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센더에서 라이트로 시스템 콜이 불리면 이제 커널에서 소켓 버퍼를 만들고 유저 스페이스에서 버퍼 데이터를 카피를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켓 버퍼에서는 TCP IP 레이어를 거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 단에서 이 작은 패킷들을 합쳐서 보내는 제너럴 세그먼트 오프로딩이라는 GSO 모듈을 통해서 여러 세그먼트들을 한 큰 세그먼트로 합쳐서 요걸 이제 NIC의 TX 버퍼에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드라이버에서 DMA를 위한 매핑을 만들고 NIC가 해당 데이터를 DMA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샌더 사이드 쪽에서는 이 대부분의 샌더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코어에서 이 모든 과정이 수행이 되고 NIC의 데이터를 이제 DMA 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한 코어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리시버 사이드 측면을 보면 이제 이 RxQ가 해당 프레임을 이제 받기 위한 큐이고요. 이 새로운 프레임이 들어오면 이제 NIC에서 이 RxQ의 엔트리의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해서 커널 메모리로 이제 프레임을 DMA 하게 되고요. 원래는 D램으로 카피를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CPU가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캐시라는 DAC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여 이제 L3 캐시에 NIC가 이 해당 프레임을 DMA 하게 됩니다. 이제 앞 과정과 비동기적으로 NIC에서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불러서 이제 인터럽트를 생성을 해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프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인터럽트를 부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NAPI 풀링이라는 곳에서 어, 일정 시간이나 일정 데이터 길이만큼 계속 풀링하는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 크기만큼 풀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풀링을 하는 동안 드라이버는 소켓을 할당하고 DMA 된 데이터를 매핑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샌더 사이드에서는 GSO라고 세그멘트를 합쳐서 보냈다면 여기서 이제 GRO라고 제너릭 리시버 오프로딩의 약자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 패킷을 하나의 큰 버퍼로 합쳐 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TCP IP 레이어를 거치고 소켓 버퍼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네트워크 스택이 동작하게 됩니다. 일단 카피는 여기 이제 커널하고 유저에 왔다 갔다 할 때 카피 한 번씩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다음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제 리시버 사이드 플로우 테크닉이라는 기술인데
이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처음에 이제 패킷이 네트워크 NIC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 패킷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이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요거를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코어를 찾아서 매칭해 주는 걸 RFS라고 하고 요걸 NIC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걸 AR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능이 켜져 있다는 뜻은 NIC에서 패킷이 받은 코어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코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누마 같은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ARFS가 디세이블 되어 있을 때는 원래는 랜덤하게 뭐 NIC 코어하고 어플리케이션 코어가 배정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좀 더 랜덤하게 실험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RFS가 꺼져 있을 때는 이 인터럽트 핸들러가 NIC가 있는 곳하고 그리고 이제 소켓이 있는 곳하고 누마로 리모트로 있게 배정을 해서 ARFS가 켜져 있을 때 성능을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measurement method인데요. 일단 DDIO, 그러니까 Direct Access Cache라는 걸 사용을 할 때 이 기술은 LLC의 최대한 20%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스위치 오버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하였고, 그리고 네트워크 스택이 오버헤드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한 건 iPub와 NetPub입니다. iPub는 이제 패킷 사이즈를 키우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NetPub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패킷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루풋, CPU 사용량, 그리고 CPU의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LLC 캐시 미스레이트를 봐서 이제 어디에 네트워크 스택에 오버헤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트래픽 패턴은 총 5가지를 논문에선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는데 저는 5가지 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는 싱글 롱 플로우, 그리고 이제 리시버 사이드에 컨텐션이 있는 요 인캐스트, 그리고 이 헤비 컨텐션이 있는 올 투 올, 이 3개의 트래픽 패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되는 싱글 플로우인데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어플리케이션 한 코어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한 코어 간의 아이퍼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네트워크 스택의 오버헤드를 확인한 실험이고요. 보통 이제 40G까지는 싱글 코어에서 밴드위스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100G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실험이고, 결과적으로는 100G에서는 이런 옵팀 최적화를 모두 적용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40G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고, 이제 아무런 베이스라인 최적화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뭐 몇 G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차례대로 TSO하고 GRO 전부 프레임 그리고 ARFS를 키면서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확인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TS 차례대로 보면은 TSO하고 GRO는 이 커널에서 패킷을 받았을 때 SKB 버퍼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잡고 거기다가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 SKB를 최대 64KB까지 합쳐주거나 나누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하면 밴드위스가 당연히 상승할 거고, 그리고 전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MTU 사이즈가 1500바이트 정도 되는데 전부 프레임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한 프레임에 9000바이트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ARFS가 켜져 있으면 이제 NIC로 들어온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 코어가 같은 누마에 있기 때문에 L3 캐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샌더 사이드하고 리시버 사이드에서 이 TS하고 GSO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SO는 샌더 사이드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때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데, MTU 사이즈로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리눅스 커널이 할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가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리시버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커널이 할 거냐 하드웨어가 할 거냐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NIC는 이 TSO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TCP 세그먼트 같은 거나 UDP 세그먼트 거의 비슷한데 오프로딩을 할 경우에 하드웨어에서 이제 MTU 사이즈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는 걸 하드웨어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GSO가 리눅스에서 커널에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리시버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리시버 사이드에서도 이제 LRO라는 그 명칭으로 하드웨어가 리시버하는 패킷을 워즈해가지고 커널로 올려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은 커널의 헤더 데이터가 없어지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커널에서 이제 그 제네릭 리시버 오프로딩을 진행을 해서 커널에서 이제 이 머지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샌더하고 리시브의 CPU 유틸리제이션을 보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서버 단의 샌더 단의 CPU고 그리고 이 초록색 이 리시버의 CPU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리시버가 CPU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그 GRO를 리시버 단에서는 GRO 이제 커널 네트워크 스택에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샌더보다 항상 리시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최적화가 들어갈수록 CPU 유틸도 떨어지고 전체 스루풋도 잘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CPU 샌더 사이드 말고 리시버 사이드에서 이제 아까 커널에서 GRO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다운한 결과를 보면 이 내 디바이스 서버 시스템하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부분이 리시버 사이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시스템에서 이제 GRO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리시버 CPU 브레이크다운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크게 나타났고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GRO 하기 전에 커널에서 이제 SKB를 얼로케이션 해야 되는데 얼로케이션 할 때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이제 머지하지 않아서 보냈기 때문에 SKB를 얼로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주는 오버헤드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싱글 플로어일 때는 CPU 사이클을 어디 사용했냐 살펴보면 최적화가 없는 경우가 이제 맨 처음 그래프인데요. 최적화가 없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부분 CPU하고 IP 프로세싱 하는데 CPU가 사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샌더 사이드, 리시버 사이드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TS하고 GRO 기능을 켜주면 그러면은 대부분의 NIC가 이 기능을 오프로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샌더에서는 TCP IP 오버헤드가 크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어지에서 이제 보내면은 한 바이트당 이 TCP IP 스택 처리하는 오버헤드가 줄어서 그런 거고 리시버 사이드에서는 뭐 GRO가 버퍼를 머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CP IP 스택에서 오버헤드가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전부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GRO 코스트가 여기서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감소하는 것을 이 넷 디바이스의 사용이 감소되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RO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키면은 내 디바이스에서 이제 사용량이 높아진 거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TCP IP 프로세싱에서는 이 머지된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감소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최적화를 모두 진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데이터 카피로 이제 CPU 오버헤드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오버로딩을 다 해줘도 결국 데이터 카피하는 부분에서 C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카피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로는 이렇게 싱글 플로우로 코어 하나에서 이제 코어 하나로 아이퍼프를 할 때도 이 캐시 미스 레이시 높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NIC가 이제 항상 이렇게
라스트 레벨 캐시로 이제 DMA를 하게 되는데 이게 LLC의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유저 스페이스 버퍼로 바로 복사되지 않으면 NIC가 이제 계속 DMA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제 유저 스페이스 버퍼로 복사되지 않은 데이터가 캐시에서 이빅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캐시 미스 레이시오가 점점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그 문제를 확인을 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총 두 가지의 실험을 했고 하나는 NIC의 RX 디스크립터를 증가를 시켜서 NIC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키워서 그에 따라서 그 캐시 미스 레이시오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TCP 버퍼 사이즈를 키워서 한 번에 이동하는 데이터가 커지면 이제 마찬가지로 유저 버퍼에서 바로 가져가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캐시 미스 레이시오가 높아지는 이 두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실험을 했고요. 실험을 보면은 뭐 NIC 디스크립터 수가 증가할수록 캐시 미스 레이시오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스루풋이 감소하고 TCP 버퍼도 마찬가지로 커지면 뭐 이제 캐시 미스 레이시오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스루풋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네트워크 스택이 지금까지는 LLC에 대한 고려 없이 LLC 사이즈나 TCP 버퍼 그리고 RX 디스크립터의 정보에 관계없이 지금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선 이제 인캐스트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리시버 사이드에는 한 코어고 센더 사이드에서 이제 여러 코어가 리시버 사이드의 한 코어로 데이터를 교환을 할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본 거고 리시버 사이드에서 컨텐션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실험입니다. 이제 플로우가 늘어나면은 CPU 캐시 그리고 네트워크 스택에 컨텐션 문제가 있어서 스루풋 코어당 스루풋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주장하는 건 지금까지는 이 프로토콜 자체가 TCP가 특히 그런데 이 샌더에서 커넥션을 맺고 샌더가 패킷을 보낼 때 리시버는 그 패킷을 받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 샌더 드리븐 프로토콜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리시버 드리븐 프로토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리시버 사이드의 캐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프로토콜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CPU를 좀 더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주장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올투올 모든 코어에서 모든 코어로 데이터를 교환을 할 때 헤비 컨텐션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고 플로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하고 당연히 네트워크에 컨텐션이 발생해서 스루풋당 플로우당 코어당 스루풋이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스케줄링 CPU에서 이제 스케줄링 하는 부분이 플로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오버헤드가 점점 커지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아까 이제 리시버 사이드에서 패킷들이 오면은 그거를 머지해서 이제 위에 레이어로 보내주는데 이렇게 플로우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그 합쳐주는 레이어에서 이 머지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큰 소켓의 사이즈가 SKB의 사이즈가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켓 SKB 사이즈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많아져서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CPU를 좀 계속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롱하고 숏은 데이터가 크고 작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롱 플로우일 땐 데이터가 클 때, 숏 플로우일 땐 데이터가 작을 때인데요. 롱 플로우일 때는 NIC 로컬 소켓이라는 걸 NIC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소켓이 같은 로컬 소켓에 있을 때 그리고 리모트에 있을 때 나타낸 거고 리모트에 있을 때 초록색인 스루풋이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L3 캐시에 접근을 할 때
이 데이터 카피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모트에서 하면 그것 때문에 스루풋이 감소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는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로컬이든 리모트든 전체 스루풋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롱 플로우이고 숏 플로우일 때는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가 이제 데이터가 사이즈가 클 때가 당연히 많고, 숏 플로우일 때는 오버헤드가 이제 스케줄링하는 오버헤드가 점점 커진다라는 결과이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이렉트 액세스 캐시가 숏 데이터가 작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 데이터가 소켓과 리모트에 있어도 어느 정도 스루풋을 거의 유사한 스루풋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관측을 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한 코어에서 이 롱코어하고 숏코어하고 롱 플로우하고 숏 플로우를 섞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롱 플로우를 한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숏 플로우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숏 플로우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코어당 스루풋 그리고 전체 스루풋이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롱하고 숏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같은 코어에서 실행을 시키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브레이크다운은 앞에서 본 거와 거의 유사해서 따로 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DCA 그리고 다이렉트 엑스 캐시하고 IOM 요거를 끄고 IOM 켰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라는 실험인데요. 저희도 뭐 이제 IOM 어떤 끄고 실험을 하는데 IOM 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캐시를 끄면 L3에 데이터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스루풋이 당연히 낮아지고, 네, 뭐 CPU 브레이크다운 결과에서는 따로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IOMMU를 키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한 오버헤드가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연산이 추가가 되는데 이 IOMMU를 위해서 DMA 할 페이지를 IOMMU 디바이스 페이지 테이블에 넣는 과정과 그거를 빼는 과정 두 가지 연산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이 메모리 올로케이션과 디올로케이션에서 IOMMU를 켰을 때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요것 때문에 이제 IOMMU를 키면은 전체 스루풋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총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패킷 프로세싱 하는 게 점점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가 이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최적화를 적용했을 때 50% 정도의 CPU 사이클을 데이터 카피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IC가 DMA를 할 때 L3 캐시를 올리는데 이 파이프라인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캐시 미스 레시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고 이런 캐시 컨텐션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스루풋이 감소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네트워크 스택에 컨텐션이 발생할 경우 뭐 이제 인케이스 상황, 리시버 상황에서 캐시 컨텐션이나 이런 컨텐션이 발생할 때 전체적으로 호스트의 리소스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스택과 CPU 스케줄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택은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캐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지금 CPU 스케줄러는 네트워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CPU 스케줄러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냐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일단 현재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 제로 카피 메커니즘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MSG 제로 카피나 뭐 TCP 앱, 앱맵 그리고 XTP를 사용해서 이제 뭐그 제로 카피 소켓을 만들어서 유저 스페이스하고 커널 스페이스의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를 줄여주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단점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까지 이런 프로토콜의 발전 자체가
CPU를 고려하지 않고 발전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밴드위스 자체가 병목이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호스트 스택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 밴드위스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 자체에서 코어라든지 캐시 사이즈 DCA 그리고 리시버 드리븐 프로토콜 등 이런 프로토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호스트 스택을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소켓이 처음 만들어질 때 스태틱하게 한번 만들어지고 다른 커넥션이 생기던 말던 호스트 리소스가 있던 말던 관계없이 그냥 한 코어는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소켓이 만들어질 때 스태틱하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이 없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켓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는 사실 여러 코어로 데이터 카피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를 지금은 좀 다이나믹하게 고려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CPU 스케줄링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NICI 로컬 부두막 코어에 있는 CPU에서 수행이 되는 게 좋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큰 플로우하고 작은 플로우의 경우에는 다른 코어에서 실행이 된다든지의 그런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CPU 스케줄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명 발표를 마무리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